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Q&A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뭔가 좀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질문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필요한 질문은 통째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혹시나 제가 빠뜨렸거나 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따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본업과 나이.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 20대입니다. 서브리미널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서브리미널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제가 접하게 됐던 건 뭔가 엄청나게 큰 계기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현상화나 뭐 이것저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브리미널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서브리미널을 어떻게 직접 만들게 되었는지. 항상 제가 현상화라던가 관심 있는 뭐 이런저런 내용들로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꽤 오랫동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정보를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흥미있게 쉽게 이걸 가져가실 수 있을까 하다가 일단은 서브리미널로 시작을 해야겠다고 나름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만들기도 하고 채널도 시작하고 했던 것 같네요. 서브리미널의 원리. 이제 현상화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서브리미널 자체의 원리만을 보자면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게 원하는 내용을 곧바로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방식,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오디오의 형태가 아니어도 여전히 서브리미널이기 때문에 광고라던가 디즈니 영화 이런 곳에서 사용된 사례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서브리미널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게 되었는지 추천 서적이나 서브리미널에 대해 알 수 있는 영상. 사실 서브리미널 자체만 두고 보면 엄청나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서브리미널은 현상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었던 것을 물질 세계에 나타내는 것을 위한 한 가지 도구이고 방법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브리미널 자체에 관련된 서적을 찾으시면 제 채널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현상화 관련 책을 몇 권 말씀을 드리자면 네빌 고다드의 Feeling is the Secret, 닥터 조 디스펜자의 Becoming Supernatural, 그리고 유명한 시크릿, 바딤 젤란드의 Reality Transurfing, 아니면 조금 더 마이너 한쪽은 Autobiography of Yogi, 이 정도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책이 아니어도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이런저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리미널로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서브리미널을 사용해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실제로 현상화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상화를 성공했던 건 원하는 고등학교, 아니면 수행평가 성적 바꾸기, 시험 성적, 아니면 학교에 갑자기 쉬는 날 만들기, 이것저것 원하는 소소한 물건들, 잃어버린 물건 찾기, 원하는 사람에게서 연락받기. 좀 특이했던 건 날씨나 아니면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타인으로부터 듣기. 그리고 사실 이것저것 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현상화했던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 놓은 노트가 있어요. 좀 신기한 경험들도 있고 한데 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실패를 하기도 해요. 특히나 기간이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실패한 것들에서도 나름의 배울 점들이나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고민들, 운명과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직접 만든 서브리미널을 듣는지 다른 채널의 서브리미널을 듣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둘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리미널을 들으실 때 두통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 많은 확언이 빠르게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들으시거나 본인에게 맞게 듣는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꼭 많이 오래 듣는다고 해서 거기에 정비례하는 효과를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양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서브리미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원하시는 확언들을 작성하고 녹음을 한 뒤에 오디오 편집기로 속도를 조절하고 원하시는 만큼 겹친 다음에 음악을 추가하시고 볼륨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주파수나 에너지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남성분들을 위한 외모 서브리미널도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여성분들을 위한 외모 서브리미널을 남성분들이 들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만드는 모든 서브리미널 학원에는 남성, 여성 이렇게 성별이 지칭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라도 원하신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들으실 수 있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따로 좀 남성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만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Subliminal Results라고 검색을 하셔서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특히나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 디스펜자 박사님에 관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과학자 분들이랑 하신 연구 결과나 실제 사람들의 증명도 많고 단순하게 현재의 어떤 과학적 증명이 현상화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과학적인 증명을 원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분을 채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브리미널에 들어있는 효과를 모른 채로 들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이 부분만을 고려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전혀 모른 상태로 들어도 여전히 효과를 얻는다고 봅니다. 꽤 여러 번 외국, 그것도 대형 채널들 중에서 서브리미널 안에 부정적인 확언들을 포함시켰던 게 밝혀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오디오를 분석한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기 이전에 이미 그 채널들의 서브리미널을 듣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효과를 몰라도 확언 내용과 관련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항상 좀 안전한 채널을 선택하셔서 서브리미널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FT가 도움이 되는지 EFT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인지하고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따라서 현상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충돌이 정확히 무엇이고 학원끼리 충돌하는가? 그리고 학원이 작성된 언어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학원끼리의 충돌이라는 개념에 크게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마 충돌을 클래시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상반되거나 서로 다른 학원들이 포함된 서브리미널을 이것저것 들었을 때 서로 충돌해서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아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끼리의 충돌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뭐 그게 어떤 형태로든 더 크게 존재하는 게 현상화되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원하는 효과만을 얻을 수 있는가? 효과들을 일정 부분 원하는 만큼씩 섞어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신에 정확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기분이 든다고 하시면 그냥 한 가지만 영상을 선택하시거나 원하는 효과들만 포함된 영상을 들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는 언어로 만들어진 서브리미널에서도 여전히 효과를 얻는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다른 해외 서브리미널 유튜버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부스터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그 유튜버 분들이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이게 성사가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당시에 그 콜라보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제 영상 중 하나에다가 우리랑 같이 콜라보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꿈을 꿨는데 현상화되기 전의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꿈을 꿨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가까워졌다는 꽤 강력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이제 원하는 장면 그리고 내용이 정확하게 잘 내 잠재의식에 입력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 현상화되기 이전에 무조건 꼭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게 존재하는 건 아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꾸거나 원하는 것과 관련한 단어나 상징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숫자나 상징 그리고 직감 등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서브리미널을 들을 때 옆에서 전자레인지나 주파수로 벌레 퇴치하는 기계가 돌아가면 효과를 얻는데 방해가 될까요? 그리고 서브리미널을 들으면서 듣고 있는 주제와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들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서브리미널 자체는 특히나 제 채널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들이 전부 주파수 기반이 아니고 확언 기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주파수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주파수끼리 겹쳐도 여전히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파수가 메인이 되는 영상인 경우에도 이런 일상적인 주파수들이 엄청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들어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일단 그 내용에 크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지만 확실히 인지는 하는 상태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걸 관찰하는 것처럼 흘려보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되고 싶은 이미지가 계속 달라지면 현상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상화가 제대로 되기 이전이라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게 계속 달라진다고 하면 현상화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만 만약에 현상화를 마친 이후에 효과를 얻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다시 다른 이미지를 원하시거나 하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리미널 하나를 듣다 말고 다른 서브리미널을 다 듣고 다시 와서 들어도 괜찮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브리미널 제작자에 따라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어야만 포함된 확언 전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다른 서브리미널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효과를 본 사례들을 모아서 게시한다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넘버를 볼 때 일부러 보려고 노력하면 엔젤 넘버의 의미가 없나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의미가 좀 퇴색된다고는 봐요. 저도 이렇게 기다리고 할 때가 있었는데 엔젤 넘버 중에서도 특히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서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너무 마이너한 주제이다 보니 같이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 구독자끼리 카톡 오픈 채팅방 같은 걸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저도 고려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이런저런 나름의 걱정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아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확실한 건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체 채팅방 형식은 아닐 것 같고요. 차라리 뭔가 다른 형태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리미널 제작 의뢰는 안 받으시나요? 요것도 이제 외국 서브리미널 제작자분들을 보시면 주문 제작을 많이들 받으시죠.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생각보다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좀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화 코칭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흐릿한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ll-in-one 서브리미널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곧 올라갈 콜라보 서브리미널 하나가 또 있는데 전반적인 삶에 관련한 효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배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확언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확언 작성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짧게 가장 쉬우면서도 좀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확언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가장 베이직하게는 나는 뭐뭐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본인 이름을 넣으시거나 의문문도 되고 꼭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 상황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어도 되고 타인에게 내가 말을 건네는 형식 혹은 듣는 형식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짧게 심상화할 수 있는 장면이랑 결합하셔도 좋고요. 먼저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 종류의 확언을 모두 써보시고 그 중에서 좀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명확한 것들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니다와 같은 부정어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확언을 사용했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에 초점이 더 간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누구와 같은 반이 아니다 보다는 나와 누구누구의 반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확언의 순서는 첫 번째가 내가 사용했을 때 거의 가장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그 다음이 별 느낌 없이 편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확언을 읽어보거나 사용했을 때 나도 모르게 특정한 긍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느끼려고 하거나 너무 간절한 느낌이 들거나 답답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 느낌이나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편안한 확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앞서서 답변 드린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만약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에게 좋지 않은 거라면 현상화를 성공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상화가 이루어지는 건지, 당장 내가 원하는데 이게 나에게 좋은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을 때 현상화를 시도해도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일단 1차적으로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본인에게 좋건 좋지 않건 현상화는 모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예시를 사용해서 보자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만 충실했을 때 내가 느낄 감정이나 그걸 암시하는 장면, 상징, 단어 등등을 사용하셔서 현상화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아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길을 원한다고 하시면,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가장 알맞는 안전한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될 거다라는 느낌을 기본 바탕으로 하셔서 확언이나 심상화,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설정하느냐, 좀 더 컨트롤을 내려놓고 프로세스를 믿고 갈 거냐 하는 건데, 둘 사이에서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전한 방식으로 현상화가 될지 불안하다고 하신다면, 확언에서 예를 들자면 나는 언제나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현상화한다 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명상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끌어당김에 대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삶이 제게 주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제 사실 여러 법칙들 중에 하나죠. 이거에 관한 경우에 공부라고 하면 저는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상화라던가 다양한 내적인 작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한 번 쓰다가 말고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내가 가진 에너지 상태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뭔가 사랑이라던가 즐거움, 평화 이런 정도의 상태로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우리의 본질이 이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놓아주는 작업들을 하면서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과정이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내가 완벽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원하는 걸 모두 얻고 그런 상태만 쭉 유지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불가능하기도 한 거고,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삶의 미학은 불완전성, 높낮이 그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나 스스로와 나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발견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대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세계의 방식입니다. 다음 질문은 뭔가 외모나 능력 같은 건 내가 나를 바꾸는 거니까 납득이 가는데,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타인의 의지도 필요한 현상화에 대해서는 원리가 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좀 드려야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꽤 했는데, 그게 꼭 현상화를 설명하고 있는 원리라는 게 딱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어서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들만 남지 궁극적으로 머리로만 깔끔하게 완벽한 그림을 납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상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 안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물론 끊임없는 시도는 있겠지만 좀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기에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현상화를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들, 관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는 전부 에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봤을 때 사람, 동물, 식물, 물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요. 혹은 나 자신, 나의 세계에서는 결국 내가 세계의 전체이고 이 현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저 내 내면의 거울이고 내가 제대로 잠재의식에 원하는 것을 입력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무엇이든 현상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실을 더 큰 어떤 하나의 의식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각각 나눠져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일종의 더 높은 어떤 의식의 꿈속 정도로 보는 거죠. 혹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법칙을 통해서 주파수나 파동의 일치를 통해서 혹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뇌과학적인 분석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현상화라는 게 이 현실에서 단순히 우리 인간 에고라고 하죠. 어쩌면 그 에고의 눈만으로는 온전하게 볼 수 없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에서 한 조각, 직접 느끼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또 한 조각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퍼즐을 맞추듯이 스스로 그 형태를 쌓아가야 하고 이 조각들은 이론과 경험 두 가지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해의 완성이 실제 현상화를 하는 것과는 생각보다도 더 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경험과 이론의 균형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상화라는 게 단순히 사용에 있어서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부분이 꽤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질문 외에 다른 분들도 현상화 원리 이론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이 나아갈 방향도 그래서 그냥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어느 정도 각자의 삶에서 직접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부분,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뭔가 신기한 경험들이나 이야기, 관심 있는 이런저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현상화를 잘 할 수 있을까? 빠르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현상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 방법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 한 영상에 전부 요약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의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과정을 보여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차근차근 영상에 열심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